안녕하세요. 말 많은 셋째 딸의 33년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주일 아침입니다. 다들 일주일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저희 집에 식세기 이모님이 오셨는데요. 그 이모님 덕분에 약간의 여유 있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이모님이 안 계셨을 때는 산책하고 돌아와서 설거지하고 집안 정리하고 나면 제목 씻을 힘도 없을 만큼 넉다운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모님 덕분에 이렇게 샤워도 하고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6인용 식세기라도 쓸 수만 있다면 당장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대본을 쓰는 순간에도 우리 이모님은 열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리뷰는 최근 인터넷 밈 표현을 소개하면서부터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저도 유튜브에서 종종 보는 표현인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나무위키에 검색해보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2022 월드 챔피언십에 참여한 한 프로게이머의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더라고요. 이게 뭐 되게 뭔가 분위기가 되게 진중한 분위기에서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중꺾마와 관련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무려 이 이야기는 한 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한 달 전에 남편이 나 이제 핸드폰을 바꿔야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아이폰 X를 약 5년 동안 사용을 했고 액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서 바꿀 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비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 핸드폰 교체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신나면서 그럼 나 갤럭시 23 살래. 나 삼성페이 쓰고 싶고 카드도 그만 다니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알겠어 그거 사 이렇게 했죠. 그리고 저는 이게 끝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하나 봅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결정과 동시에 행동을 하는 행동파인 저와 다르게 남편은 엄청 꼼꼼한 성격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동을 하는 굉장히 신중한 성격인 터라 결정도 오래 걸리고 행동까지는 더더욱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아무리 빨리 하라고 재촉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참고만 할 뿐. 아무튼 그는 이제 그의 페이스대로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혼할 때도 참 이 성격이 정말 그랬는데요. 어쨌든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결정하고 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핸드폰을 사기까지 한 달이나 걸렸습니다.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맨 처음에는 이제 자급제로 살 거냐, 핸드폰 성질을 찾아서 24개월로 이제 계약을 할 거냐를 가지고 일주일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급제로 하면 어떤 점이 좋고 요금 24개월 계약으로 하면 어떤 요금제가 좋은지, 또 알뜰 요금제에서도 또 어떤 게 가성비가 좋은지, 또 통신사로 끼면은 또 통신사는 어떤 게 좋은지 막 그렇게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고 갤럭시 23의 가격이 떨어지는 그 시점까지도 그는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일주 고민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갤럭시냐 아이폰이냐를 놓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뭐가 더 이쁘냐 이거는 당연한 거고 기능의 차이는 어떻고 출시 연도는 어떻게 되는지 애플페이가 좋은지 삼성페이가 좋은지를 2주 정도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 고민했으면 결론이 나야 하는데 3주 차에는 실물을 보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찾아간 곳에 갤럭시 23 블랙 전시를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갤럭시 23 블랙을 찾아서 삼성전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꼭 실물을 보고 만져보고 색상을 봐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3주 넘는 치열한 고민 끝에 4주차에 그는 드디어 갤럭시 23 블랙으로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저에게 주문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일반적인 남자에 대한 평범한 얘기 같겠지만 이 과정을 겪은 저의 이야기가 본론입니다. 저랑 남편은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데요. 다들 출퇴근할 때 같이 출퇴근할 때부터 붙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겠지만
저희는 오히려 점심시간, 오후에 잠깐 15분 산책 시간만 붙어있고 그 외에는 거의 붙어있지 않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저희 부부는 점심값 아낄 겸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함께 할 겸 해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주말에 제가 밀프렙으로 일주일치를 준비를 하고 또 제가 매일 가방에 싸서 출근길에 싸가지고 회사 냉장고에 넣어놓다가 점심에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요. 그리고 그렇게 먹고 나면 산책을 한 20분 하거나 회의실에서 쉬곤 합니다. 그리고 각자 일하다가 한 오후 4, 5시쯤 되면 한 15분 정도 바람 쐬러 산책을 합니다. 이때 참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참 이 시간을 좋아합니다. 문제는 핸드폰에 꽂히기 시작한 그때부터 남편은 점심시간은 물론이고 15분 오후 산책에도 그 핸드폰에 대한 본인의 실시간 고민을 저에게 공유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입니다. 본인이 찾은 혹은 발견한 핸드폰 혹은 요금제에 대한 내용을 저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했어요. 한 일주일은 제가 견딜만 했습니다. 새로 알게 된 사실도 있기도 했고 저렇게 또 핸드폰에 대해서 열중하는 남편의 모습이 중학생 같아서 귀엽기도 하고 막 새로운 모습이기도 하고 술, 도박 이런 거에 중독되는 게 아니라 저 정도쯤은 귀엽다라고 생각하면서 넘길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뭘 할 때마다 저보다 한참 걸린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만 들어주면 되겠지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2주차 되면서부터 끝이 안 나는 이 흐름에 제가 이제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결론이 안 되고 오히려 발산이 되고 매일매일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남편이 저에게 리뷰를 하는데 진짜 제 귀에서 피가 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요금제를 알아보는 주차에는 알뜰 요금제는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좋고 그래서 자기는 이걸 할 건데 이걸 하면 어떤 게 아쉽고 이런 식의 리뷰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갤럭시냐 애플이냐 고민하는 주차에는 갤럭시는 감성이 아쉽고 아이폰은 출시 연도가 꽤 됐는데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식의 리뷰를 매일 해요. 이게 5분이 아니고 하루 종일 하는데 도합 한 체감 2시간 정도는 합니다. 그리고 3주차가 하이라이트였는데요. 3주차쯤 되니까 핸드폰 실물을 봐야겠다고 저랑 같이 퇴근해서 이마트에 들려서 갤럭시 실물을 보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자 하고 갔는데 거기서 30분 동안 거기에 나와 있는 갤럭시의 모든 제품을 다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들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30분을 지났더니 저는 그게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갤럭시 블랙이 없으니 내일 삼성전자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기 갤럭시 블랙이 있잖아. 그걸로 안 돼? 그랬더니 저건 갤럭시 23 울트라잖아. 갤럭시 23 블랙이 아니잖아. 난 그걸 봐야 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울트라 블랙과 갤럭시 23 블랙은 같지 않을까? 같은 제조사잖아. 라고 하니까 전혀 다르다고. 울트라와 갤럭시 23의 뒷면은 다르게 생겼고 전혀 다른 색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형부터 다르고 하기 때문에 빛의 번짐이나 그런 느낌이 전혀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저는 또 삼성전자에 갔습니다. 거기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이게 참 좀 저도 신기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더니 너무 아쉽다면서 어제 봤던 그 갤럭시 23을 전 색상의 뒷면을 다 까보면서 뒷면 보고 옆면 보고 앞면 보고 또 다시 뒷면 보고 옆면 보고 앞면 보고를 다 비교해보고 만져보고 상상해보고 빛에 비춰보고 이러더라고요. 여기서 한 3, 40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했으니까 저는 당연히 갤럭시를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이폰 미니를 사야겠대요. 그래서 제가 왜? 라고 하니까 이미 본인은 사과농장, 그러니까 애플 제품이 너무 많아서 핸드폰을 통일시켜야 이 생태계가 유지하는 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폰 사실 좀 맞는 말이기도 해가지고 동의를 해줬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이폰 미니를 사려면 애플페이가 되니까 현대카드를 발급받아야 될 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대카드의 디자인과 케이스 색상을 눌러보면서 미리 보기 해주는 어떤 핸드폰 케이스 웹사이트를 알아오더니 그걸 다 눌러보고 있는 거예요. 점심시간에도 계속 눌러봐요. 카드 혜택은 중요하지 않고 예쁘면서 시크한 걸 골라야 한다면서 다 눌러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주면서 저도 한번 골라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제가 쓸 것도 아니까 대충 눌러서 이거 괜찮을 것 같아 하니까 그건 별로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예쁜 조합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답이 정해져 있으면 저한테 왜 물어봤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진짜 전 제가 쓸 것도 아닌데 제 의견을 왜 저에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진지하게 하루를 보내길래 저는 아이폰 미니를 사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에 갤럭시 23을 사겠대요. 그래서 왜? 라고 이유를 또 물어보니까 아이폰 미니가 출시된 지 꽤 됐는데 가격이 너무 높다면서 그냥 갤럭시가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된 줄 알았는데 그날 저녁 저에게 저의 갤럭시 공기기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보다 하고 이제 빌려줬죠. 그래서 또 혼자 막 이러고저러고 막 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보다 하고 저 이제 침대에 누워서 딱 이불 덮고 자려고 하는데 제 귀에 에어팟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에? 하고 보니까 남편이 제 귀에 꽂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뭔데? 하니까 저에게 에어팟으로 갤럭시 송출 음질이랑 아이폰 송출 음질을 비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내가 왜? 하니까 그래도 저는 교회 반주를 20년 넘게 했으니까 본인보다는 음질에 대해서 예민할 것 같다면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짜증이 났거든요. 전 자는 거 건드리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 이게 마지막이겠거니 하고 아이폰을 또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한 10초 들었나? 들어보니까 에어팟 표현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아이폰이랑 만났을 때 확실히. 그래서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제 교회에서 합주 연습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음원을 따르면 진짜 모든 악기에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시절을 10년을 넘게 보내가지고 사실 몇 초만 들으면 대충 감이 와요. 그래서 좋네 하고 갤럭시 줘봐 하니까 안 된대요. 1분은 들어야 그 음질의 비교가 정확하다면서 윈터에 애드립이 나오는 부분까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흘리는 3번 새기고 억지로 1분가량을 들었습니다. 아이폰을 다 듣고 갤럭시를 1분을 또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폰이 좋네 하니까 그래? 근데 나는 갤럭시도 좋은 것 같아. 뭔가 좀 더 또렷한 느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미 본인은 갤럭시의 음질에 마음에 든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막 어디가 좋고 막 우리 에스파 스파이시에서 어떤 부분은 어디가 좋고 이렇게 말해봤자 그는 이미 갤럭시가 꽂혀 있었던 거죠. 아니 이럴 거면 저한테 왜 들어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 답은 갤럭시인데 그래서 저는 또 남편에게 갤럭시의 음향과 아이폰의 음향 차이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을 듣고 나서야 잠 자는 걸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매일 반복되는 치열한 과정 끝에 그는 최종적으로 갤럭시를 선택했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그는 갤럭시를 선택했지만 확신을 갖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까지는 한 달이 걸린 거죠. 제가 한 2주 차에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으니까 누가 와서 총을 겨눠도 마음이 안 바뀔 때 저한테 말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어요. 진짜 꺾이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진짜 이때 딱 불현듯 생각난 스토리가 있는데 남편이 중학생 때 mp3 사려고 모든 점에서 모든 제품을 다 비교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mp3의 액정이 LCD인지 LED인지 어쩌고 저쩌고 다 비교하고 결정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진짜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전 들을 때는 괜찮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 되게 무서운 얘기였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모든 걸 비교하는 남편이라 그 갤럭시 23 블랙 후기가 진짜 남달라요. 제가 며칠 지나고 나서 갤럭시 써보니까 어때? 하고 물어봤는데 그 가벼운 질문에 그는 좋지. LCD 2000Hz 화면에서 OLED 몇천 Hz로 넘어왔는데 당연히 좋지라고 답하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화면의 전력까지 말하면서 핸드폰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진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진짜 예사롭지 않은 남자와 결혼한 게 진짜 틀림없습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 준비하면서 저는 제 성격이 종특이라 진짜 남편 고생을 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둘 다 종특이었고 그래서 둘 다 맞았던 거예요. 아무튼 네, 결론은 천생연분이라는 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남편의 꺾이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저는 이 귀와 체력과 마음을 잃었지만 여러분들만큼은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핸드폰 바꿀 이 일이 정말 남들에겐 가벼운 일인데 진짜 한 달 동안 걸리고 이렇게 남들에게 에피소드라고 말할 만큼의 일로 커질지 진짜 몰랐는데 아무튼 네, 정말 흥미로운 일이었고요. 다행히 그는 핸드폰을 바꾸고 나서 이제 저에게 일절 핸드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또 뭐 하나 꽂히면 또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순간은 전 지혜롭게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소재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의 한 줄 TMI. H마트에서 울다라는 책을 언젠간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미국의 이민간 2세가 쓴 에세이 책인데요. 아주 굉장히 한국적인 얘기고 울면서 공감하게 되는 책입니다. 이제 내용의 주로 이제 소재는 엄마 죽음에 대한 거여가지고 그렇게 가벼운 책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진짜 읽고 많이 공감되고 진짜 저도 몇 번 울었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TMI는 여기까지고요.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 모두들 see you!